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시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진선 회장님을 모시고 많은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불편한 것은 없었고 네. 성균관대학교가 있어서 네. 잘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회장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여기 온 것은 긴장하고 네. 또 그다음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기동과 제기동 주민자치회에 큰 관심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제기동을 어떻게 하면 잘 알려서 제기동이 좀 살기 좋은 동네, 조금 낳고 했지만 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는 비전 있는 동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가고 싶은 것이 네.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 회장님 나오신 말씀이시네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은 올해 맡게 되신 거죠? 네, 올해 처음으로 맡게 되었고 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가 네. 그냥 뭐 거의 한 60년을 제기동에서 청량리에서 제기동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기동에 이제 발전하는 모습이 없고, 아유, 나만 좀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내가 옛날부터 살던 동네고, 익숙한 동네고. 그래서 제기동이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꾸 이사 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고, 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동네가 저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그러면 노인 인구만 자꾸만 늘어가다 보면 좀 더 더욱더 이렇게 좀 슬로우한 그러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네. 그냥 탁 그러니까 도전하고 나갈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그 동대문구 소식지를 보고서 네. 주민자치회라는 그 문구에 제가 그냥 필이 확 꽂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동대문 주민센터, 그러니까 제기동 주민센터에 가서 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신청서를 쓰라고 그래서 네, 네. 제가 그 신청서에 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회원으로 있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2019년에 그렇게 그 제기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네.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 제기동이 좀 더 변화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이 제기동에서 무슨 일이더라도 좀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제기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용기를 내서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고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기동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회장님 축하드리는데요. 네. 그럼 토박이시네요. 네, 토박이에요. 제기동. 네. 토박이신데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에 노크를 하셨다고 하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늦었죠. 네. 항상 저는 주민센터에는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만 가고 굉장히 문턱을 높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뭐 뗄 그런 생각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을 4명이고 또 어머님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다른 데 눈을 돌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네. 뭐 집안에서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아이들이 거의 뭐 장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차츰차츰 조금 또 이러한 일을 좀 해볼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혹시 사회복지사로 네. 그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시군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동네 이제 제기동이라는 동네가 노인 인구가 많은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데까지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네.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노인복지에 대한 일을 계속 해오시다가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늦게 네. 지금 발동이 걸리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주민들과의 그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의 그 구민의 인원은 얼마나 되죠?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동대문구에 속해 있는 동수, 네. 동수는 어떻게 되나요? 동대문구에 속한 동수는 14개 동이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14개 동에 2만 5천의 네네. 구민이 네네. 지금 유기적인 아니요, 관계로 2만 5천 명은 주민이고 네, 주민이고. 전체 그 동대문구 구민은 35만 명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야, 참
그 35만 명 중에 네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에. 네네. 네. 지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자, 분과위원회가 당연히 존재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지금 몇 개로 지금 5개의 분과위원이 있어요. 네. 그 자치회관 운영분과, 그다음에 교육분과, 네. 그리고 그 문화예술분과, 그다음에 환경안전분과, 네. 그다음에 희망복지분과. 네. 그래서 그 이름의 명칭대로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치회관 운영분과라는 것은 그 자치회관의 네. 그 동대문, 그러니까 제기동의 주민들이 하여야 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다든가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자치회관 운영분과인데 현재는 네. 그 자치회관 운영분과를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작년 2월부터는 이 코로나19라는 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현재 중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주민자치회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이 자치회관 운영의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그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위탁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자치회로 이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지금 저희 제기동에 생긴 거는 지금 3년째예요. 2년 동안은 얼마 안 1기로, 됐군요. 네. 1기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2기로 해갖고 이제 3년째라 어떤 그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조금 아직도 낯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착되지도 않고 뭐 과도기도 아니고 그냥 첫 발을 지금 시작 단계에 그런 있는 단계이기 거고. 때문에 네. 이러한 주민자치, 그러니까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오기도 조금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네. 또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떠한 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상세히 좀 검토한 다음에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그 제기동의 주민들이 이루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근무 시간 외에도 그러한 수업 등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기동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그 9시부터 6시까지라는 그 시간이 딱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퇴근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치회관의 이러한 프로그램 등이 그 주민자치회로 넘어와서 주민이 직접 그러한 것들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치회관 운영 분과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과는 또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그 제기동 그 지역의 아동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중장년층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 또 그러한 어떤 교육에 관련된 어떤 의제라든가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분과이고 또 그다음에 또 그 문화예술 분과는 그 지역에 어떤 문화나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이 소속되어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그러한 일 등을 진행하고 그러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연을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많아요. 그래서 양령 밴드라고 그래갖고 양령시에 이제 그런 한방 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러한 것에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양령 밴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러한 문화 예술 이러한 것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 안전 분과는 제기동이 굉장히 낙후한 그러한 또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재개발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어떤 뭐 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개보수하기에는 뭐 비용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지만 뭐 낙후에 있거나 그래도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그 제기동에 있는 정릉천의 어떤 꽃길 네. 그러한 것 등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걷는데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러한 일 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노인 인구가 있고 낙후되다 보니까는 어떤 CCTV 우범 네네. 지역 그런 우범지대. 골목길이 네. 되게 많기도 하고 네. 재개발로 인해서 좀 헐어진 그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CCTV 같은 것들을 네. 설치해서 우범 지역이지만 그곳으로 피치 못해서 가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네. CCTV를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을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일 등을 이 환경안전분과에서 하고 있고 네. 또 희망복지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희망복지분과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 이제 그 낡은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뭐 도배라든가 장판 이러한 것들을 좀 보수해주고 네. 또 그다음에 낡은 어떠한 이런 그 전등 네, 같은 것 등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 등을 희망복지분과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회장님답습니다. 5개 분과를 제가 여쭙지 않아도 이렇게 다 네. 분과별로 해야 할 일들 네.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환경안전분과에서 그 요즘 뭐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들을 네네네. 많이 하고 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 도시재생이 이 환경분과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그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기존에 있는 도시를 좀 환경을 좀 바꿔서 다시 새롭게 좀 만들자는 이야기. 네네. 네네. 그래서 있잖아요. 그 감초 마을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5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투자되어 갖고 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어떤 그 동네를 그 밝게 만드는 그러한 것 등을 조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에 속하지 않은 네. 그러한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이제 좀 그런 것이 좀 낡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도시를 그 옆에 있는 동네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네. 재생 사업으로 인한 그런 뉴딜 사업이 지금 2021년 내년까지 진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또 그게 올 이제 11월에 그것을 이제 착공하고 내년 6월쯤에 그런 그러니까 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2018년에 이러한 예산 등을 이제 섭외하고 네. 그런 예산 등이 이제 지금 나와서 네. 이제 올해 그 진행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 그래서 네, 따로 다른 부분. 분리가 네네네네. 돼서 네네네. 진행이 되는 네네네. 거군요. 네.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업 등이 많은 그러니까 제기동에 여러 단체가 있고 네. 또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예요. 네네. 근데 주민자치회는 이제 주민하고 밀접한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 주민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네. 제대로 그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시겠어요. 네네. 네. 주민자치회가 뭐야?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먹고 뭐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되게 그런 많아요. 오해도 받을 네네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개 그 분과위원회를 다 같이 아우러져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이제 그 시에서 네. 시민 참여 예산을 받아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마다 그 모든 주민들은 주민세라는 것을 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기동에서 거쳐진 이 주민세를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세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한 것과 그다음에 이게 구비로 네. 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구비에서 나오는 그 비용으로 주민자치회는 운영을 하고 시민 참여 예산과 그다음에 주민세로 그 각 분과가 네. 어떤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네네. 그 이제 실행하기로 한 그 의제를 실행하는 그러한 금액은 그 시민 참여 예산과
그 주민세로 하게 네.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5개 분과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네네. 나눠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네요. 맨 처음에는 이제 n분의 1을 했어요. 어. 5개 분과니까 네네. 뭐 다 그냥 뭐 똑같이. 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분과는 좀 돈이 남고 네. 또 어떤 분과는 모자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네, 그럴 이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사업 계획서와 그랑 그 인원수를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위해서 실행할 것인지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예산을 짜고 음. 그 예산을 이제 올려요. 저희 이 분과 그 집행부에.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서는 이제 분과장들끼리 모여서 네. 이제 비용을 조절을 하는 그러한 것을 올해는 이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분과위원장님들이 연간 사업 계획서를 다 네네, 짜서 짜고, 예. 네네. 그런 절차로 해서 빈틈없이 지금 일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제기동의 25,000이라는 네네, 그 주민들이 네네. 소통의 창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최선을 네. 다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을 네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이제 클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제기동 아니겠어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제기동의 그 유동인구도 유동인구지만 네. 기존의 그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도 네. 그 보면은 그 남자보다 항상 다른 동을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여성들이 더 많아요. 많죠? 예, 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데 지금 네. 현재 저희 그 제기동 주민자치회는 네. 남자 27명, 어? 여성 23명. 아, 그 그래요? 성비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 아, 예. 균형이 거의 맞는? 네네, 남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네. 네. 좀 참 다행한 일이네요. 활발하게 더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성분들도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참여를 했지만. 그래서 네. 이렇게 남녀 이렇게 성비가 웬만큼 맞아줘야 이게 거기서 네, 또 네, 시너지가 맞아요. 나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디든 이제 음영 관계를 본다고 하면 그 성비의 비율도 거의 비슷할 때 네, 네, 굉장히 맞아요. 활성화가 네. 되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역 특성상 앞으로의 그 계획과 비전을 스케치해 보신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네. 네, 제기동은 대표적인 어떤 고령 사회 지역으로 네. 제기동 주민의 20%가 20% 이상이 노인 인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가족들이 많이 이탈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이탈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랬더니 안타까우시겠어요? 네네. 제기동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마땅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교육 기관이 그 젊은 세대들을 충족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네. 젊은 엄마들이 많이 떠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육을 위해서. 네, 교육 환경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교육 환경이 교육 기관이 좀 더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젊은 분들이 네. 와서 여기서 이 동네는 진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동네다라고 인식을 하면 네.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교육 기관도 한번 주민들이 네, 네. 자체적으로 좀 한번 손을 본다 그러면 뭐하지만 그러한 네. 것들을 제안해보는 네. 그러한 기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회장님께서 5개, 5개 분과를 소개해 주실 때 그 교육 분과에 네네네. 대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네네. 갔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잖아요. 네, 맞아요. 멀리 보고 네네.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동의 그 지역상 특성이 노인 인구가 많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은 다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노인이 어디서부터 노인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유엔에서 그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눴어요. 네네네. 나눴는데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래. 미성년자. 네. 그다음에 18세부터 65년까지가 청년이라고 청년. 해요. 네, 네. 참
청년기는 지금 지나가고 그래서, 네, 있지만, 네. 청년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직. 앞으로 네네. 많은 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네네. 보고, 80세부터 90세까지를 노년이라 보고, 그다음에 그 90세 이상 91세부터 100세 이후에 그 장수노인 장수노인. 이렇게 해서 네네. 네네. 5단계로 네네. 구분을 해놓고 유엔에서? 있어서, 네네. 네네. 그래서 정말 뭐 120세까지 그 수명이 연장이 된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만드는 이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보고 참 실감을 했었는데,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청년기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회장님이. 65세. 네네. 그래서 이 정말 지금서부터 일이 시작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기동은 무한하게 지금 발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확실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조금 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또 간과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면 뭐 주로 하루에 몇 분 정도 회장님 만나고 계세요? 사람들? 네. 네, 사람들 만나는 게 많을 때는 한 6, 7?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 뭐 4, 5명 그렇게. 네. 그래서 7월부터 이게 좀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백신도 접종했고 네네. 또 이제 계속 잘 조정된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네. 네, 오후에 저희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음. 주민센터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장들하고 한 번도 못 모였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제기동만 해도 13개 단체가 있어요. 뭐 통장위원회니 뭐 새마을 방위협회니 뭐 이런 것 등 새마을 네. 분야회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래 전서부터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신 분들이고, 네. 저는 이제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2년 이제 3년째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생소해하고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주민을 대표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을 할 때 어떻게 네. 해야 될까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걸 제가 재작년에도 느꼈어요. 네. 그 13개 단체장들과 또 그다음에 저희 그 당시에 했던 회장님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네. 그 회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로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서로 알고 어떤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 다른 13개 단체가 생각할 적에는 저 주민자치회가 네. 갑자기 툭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꾸고 나서 네.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저것을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그때 회장님께서는 좀 강압적으로 이 13개 그 단체를 막 자기가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면모도 보이셨어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네. 그래서 그 회장님이 대단한 또 에너지가 있으신 있으신 분인가 봐요. 분이어서 이번에도 했으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느 위가 아래가 어디 없잖아요. 서로 그럼요. 협치하는 그럼. 그러한 단계로 좀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도 그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네. 조금 아쉬운 그러한 상황이고.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런 또 에너지가 많으신 분하고 소통을 좀 하다 보면 네네.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 그래 우리 자치회가 활성화가 잘 되면 우리 제기동이 많은 그렇죠. 네네.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그 제기동에 선농단이 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4월 달이면 제기동에서 이제 그런- 그 선농대제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농대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일정 부분 많이 좀 제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앞으로의 그 선농대제, 선농단에 대한 그 발전, 뭐 비전 이런 것도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회장님을 네. 보니까 아니,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네, 저 네. 그 선농단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기동의 그런 제사 네, 네. 그런 어떤 문화잖아요. 네. 그게. 근데 그건 사적 436호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대단한 이제 거죠. 그 크게 그 제기동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거기 해오던 분들하고만 소통이 네.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떤 홍보라든가 네. 그런 것 등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 선농단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거기서 행사가 있으니 좀 네. 참여를 해줍사 하고 네. 그런 거를 몇 번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회장님한테 직접 제가 네, 전화를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회장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네네. 한 말씀 가장 좀 해주시죠. 중요하죠. 네. 저는 이제 제기동을 위해서 작은 변화를 기대하는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네. 또 그다음에 제기동을 위해서 네. 용기를 낸 네.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기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좀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면 저처럼 또 네. 회장도 할 수 있고 네, 부회장도 할 수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제기동이 어. 제기동 주민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제기동 주민이 제기동을 떠나는 일은 다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기동이 조금씩 차츰차츰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제기동 주민들이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의 그 마인드, 지금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오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네,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동대문구 제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이신 동진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